아크로스홀 포레스트보다 뷰가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테라스 나가서 하늘, 남산, 한강, 한남 뉴타운 이쪽으로 보면 반포 쫙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용산이 쫙 보이고, 반포대교 쫙 보이고, 남산 쫙 보이고, 한남 뉴타운 쫙 보이고, 제가 가본 모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뷰가 아닌가. 최근에 제가 원베일리 68평을 촬영을 갔다 왔습니다. 68평이면 원베일리에서 펜트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평형대라서 역시 큰 평형대 아파트들은 한강하고 딱 붙어있는 동에다가 배치를 해줬더라고요. 이렇게 찔러서 한강이 보이니까 한남대교겠죠. 여기 반포니까 이 뒤에 동호대교까지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뒤에 성수대교는 잘 안 보였고, 여기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랑 아크로스홀 포레스트가 보이고, 이쪽으로는 이제 한남동이 보였습니다. 여기도 뷰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층수는 조금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어서 층수가 낮으면 장단이 있는데요. 층수가 낮은 상태에서 이런 숲뷰나 이런 거 공원뷰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 걸어다니는 것도 잘 보이고, 한강도 좀 더 가까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사는 사람 냄새도 나고 좋습니다. 근데 대신에 층수가 낮으면 올림픽대로 바로 앞이잖아요. 여기가 올림픽대로 이렇게 반포대교가 있고 소음하고 분진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뷰를 가지기 위해서는 한강이 최대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한강이 최대한 붙어 있는 도로가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잖아요. 도심 내 고속도로인데 당연히 소음이 많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동들은 저층보다는 고층이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고층을 되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닌데 앞에 붙어 있으려면 고층이 좋다. 어쨌든 좀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 청담자이를 뽑았습니다. 청담자이 30평대인데요. 완전히 뷰에 포커싱된 아파트예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뷰가 정말 끝내주는데요. 청담자이 아파트는 좋습니다. 한강도 있고 바로 앞에 올림픽대로가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요. 뷰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청담자이 쪽에서 영동대교를 건너서 바라보는 이쪽이 개발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멋이 별로 없어. 한강은 되게 예쁜데 여기에 있는 막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 같이 비춰주면 되게 멋있는데, 청담자이에서 바라본 한강뷰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멋있진 않았던 것 같고, 중간층이라서 여기는 뻥 뚫려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올림픽대로가 지나가요. 그래서 저층 같은 경우는 아마도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간층 청담자이가 있습니다. 영동대교가 지나가고 있고요. 이날은 비가 오는 날이어서 이렇게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맑은 날에도 뭐 해가 쨍쨍이고 푸른 하늘을 보면 멋있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강북을 바라보는 뷰는 그렇게 멋있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지어진 지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요 창이 좀 작게 열려요. 보통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창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미닫이를 열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창이 좀 작게 열리고, 여기까지 창을 좀 뚫어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평형대가 작다 보니까 창도 작아요. 근데 60평대면 이 창이 훨씬 크겠죠. 큰 창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개방감이 좋습니다. 청담자이 같은 경우는 현재 36평이 38억 정도의 실거래가 찍혀 있고, 평당 1억이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동 아이파크입니다. 삼성동 아이파크가 뭐 2004년 5년 뭐 이때 준공이 돼서 안에 있는 내부 하드웨어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고, 세시도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이파크 주민분 중에 한 분이 쿼터카를 들고 다니면서 뭐 저를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올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삼성동 아이파크 63평을 갔습니다. 굉장히 고층이었고요. 거의 최고층에 근접하는 곳이었고, 이런 뷰가 나오는데요. 화질이 좀 안 좋네요. 봉은사가 그냥 내려다 보이는 뷰입니다. 여기는 한강 뷰랑 이런 거는 없는데 시티뷰가 굉장히 멋있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삼성동의 이 노른자 땅에 있는 봉은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등등 업무 시설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삼성동 아이파크가 워낙 고지대에 있어요. 고지대에 지어졌는데 여기서 고층에서 바라보면 시티뷰가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되게 멋있는 그런 건물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저는 한강 바로 앞에 있는 뷰보다는 고층에서 바라보면 시티뷰가 저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한강이 보이는군요. 메인 창으로는 안 보이고 부엌 쪽에서 한강이 이렇게 새 창으로 보입니다. 새 창으로. 워낙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근데 부엌에서 막 한강뷰 별로고 부엌에서 막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실 창으로 보이는 뷰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뷰는 솔직히 큰 의미는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창으로 보이는 뷰는 너무나 멋있죠. 여기 시티뷰 여기 청담동 고급 빌라, 여기 PHC 119, 뭐 상직 한륜 3차 등등이 있고, 넘어서 이제 성수동 고급 주거 단지가 있죠. 남산도 보이고, 이 뷰는 너무나 멋있었던 것 같아요. 63평이 55억 5천 거래가 찍혀 있고, 23년 8월에 지금은 얼마 찍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입주민 사진인데 북서양 뷰라고 합니다. 삼성동 아이파크도 그 호수에 따라서 뷰가 천차만별인데 여기는 되게 좋은 뷰를 가진 곳인 것 같아요. 강남에서는 나오기 힘든 뷰인 것 같습니다. 반포자이 81평을 세 번째로 꼽았는데요. 반포자이 중에서 가장 큰 평수가
81평이에요. 거실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세대 단지 뷰라서 좀 막혀있죠. 여기는 좀 답답한데 이쪽으로는 뻥 뚫려 있습니다. 81평이 있는 동에서 고층으로 가면 뻥 뚫려 있는 뷰를 볼 수 있는데 뷰가 아주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쪽으로 보면 잠원동에 있는 아리 뷰가 보이고요. 저기 한강이 보이는데 아주 흐릿하게 보여요. 한강뷰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작게 보입니다. 한강뷰가 되게 잘 나온다 이런 곳은 아니었고 재건축을 기다리는 한신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게 되면 아마 여긴 좀 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포자의 81평 같은 경우도 호수에 따라서 너무나 뷰가 천차만별인데 제가 가봤던 집은 뻥 뚫려 있어서 뭐 답답한 느낌은 없었지만 뷰가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레미안 첼리투스, 용산 이촌동에 있는 거의 유일한 신축 아파트죠. 제가 갔던 호수는 가장 뷰가 좋다라고 하는 101동의 고층이었습니다. 뒤에 있는 102동, 103동은 앞에 101동이 가로막고 있어서 한강 뷰가 반 정도 가려져서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101동이 뷰가 가장 좋고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101동이 이 뷰를 보시면요, 되게 좋아요. 그냥 뻥뻥 뚫려 있어. 이쪽도 뻥 뚫려 있고 이쪽도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한강이 보이고 이쪽으로도 한강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여의도가 있고요. 남서향이고 이쪽은 완전히 여기 남향이에요. 남향으로 바라보는 이 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뷰도 마찬가지로 한남동이나 동호대교 쪽 그쪽에서 남향으로 고층에서 바라보면 테헤란로와 도산대로와 거기 있는 고층 건물과 함께 굉장히 멋있는 건물들이 쫙 보이는데 여기는 현충원이 있고 낡은 아파트들이 있고 시티뷰 자체는 멋이 없습니다. 이쪽은. 근데 한강이 뻥 뚫려 있다는 점, 그리고 앞에 뭐가 들어설 수가 없는 영구뷰라서 첼리투스 같은 경우도 1호 라인이 가장 선호가 되고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남동향 쪽으로는 이게 아리팍이 보여요. 첼리투스에서 보면 아리팍이 보이고요. 50평이 최근 실거래된 게 53억 5천이고 평당 1억이 조금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1호 라인 101동 가장 뷰가 좋은 것이고요. 뷰가 조금 안 좋거나 저층인 경우는 평당 1억에는 거래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이쪽으로 보면 여의도 불꽃축제가 한눈에 보여요. 첼리투스에서 보면 여의도 불꽃축제를 보기 위해서 여의도의 그 지옥 같은 교통을 뚫고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구경하면 돼요. 그럼 여의도에서 뻥뻥 터지는 불꽃축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빌라인데요. 여기는 잠원동에 있는 상지칼룸입니다. 여기는 15세대밖에 없는 그냥 고급 빌라고요. 시세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고급 빌라 특성상 시세가 많이 안 오르고 청담동도 아니고 특히나 잠원동에 있는 고급 빌라는 생각보다 되게 싸요. 평수에 비해서. 공급 면적 기준으로 거의 100평 가까운 빌라인데요. 굉장히 큰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실거래가 찍혀있는 거는 26억이 최고가로 찍혀있고, 근데 예전에 거래된 거고 그 이후로는 좀 저층이 24억인가에 거래된 게 있고요. 30억을 넘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실거래가 되면 고층 같은 경우는 30억을 넘길 것 같긴 한데 코로나19 이전에 폭등장 이전에 거래된 게 26억이라서 다른 아파트들이 2배 이상 올라갈 때 여기는 그 상승률이 좀 더딘 것 같긴 해요. 빌라다 보니까. 한강뷰가 보이긴 해요. 이렇게 첼리투스가 보이고. 근데 이 앞에 이 거대한 아파트가 가로막고 있어서 한강뷰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고 부엌에 나 있는 곳으로 틈새로 보이는 거예요. 한남 뉴타운 3구역도 보이고. 거실뷰가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면적이 100평이다 보니까 거실에 있는 창이 엄청 커요. 30평대, 20평대 아파트가 뷰가 좋은 것과 7, 80평대 아파트가 뷰가 좋은 거는 좀 달라요. 거실 창의 크기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개방감 자체가 다릅니다. 큰 평형대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좋아요. 공간이 주는 그 감각과 큰 창이 주는 그 감각이 있거든요. 여기는 100평대 고급 빌라니까 창이 굉장히 큽니다. 준공된 지 이미 15년이 넘은 빌라라서 아무래도 내부 하드웨어는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그니엘 세울 최고층 레이전스. 시그니엘은 제가 여러 호수를 찍었는데요. 시그니엘에서 이쪽 바라보고 있는 뷰가 그렇게 좋은 뷰는 아니에요. 이쪽은 시그니엘에서 제일 좋은 뷰로 치는 곳은 북향입니다.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골드색의 롯데캐슬 42층이 작아 보일 정도로 시그니엘은 엄청 높죠. 시그니엘에서 가장 로열 호수로 치는 곳이 북향에 완전히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호수를 로열로 칩니다. 요거를 한강뷰라고 바라보기 좀 어렵다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시그니엘에서 어떤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시그니엘에서 잠실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뷰는 솔직히 멋이 진짜 없어요. 똑같은 시티뷰라도 강남에 있는 되게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는 느낌과 똑같이 생긴 이 성냥갑들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송파구를 넘어가면 여기는 정말 볼 거 없는 뷰거든요. 송파구에서 넘어가게 되면 저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그니엘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뷰는 시티뷰 자체가 그렇게 멋있는 뷰가 아니다. 시티뷰가 어디가 제일 멋있느냐를 보면 도산대로 테헤란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뷰들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몇 층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이런 부분들이 안 보여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올림픽 대교죠. 여기고 여기는 한강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리가 보이고 한강이 굽이치는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 뷰가 멋있긴 한 것 같아요. 마스터룸이 완전 북향이네, 완전 한강뷰네 이러면서 이 뷰를 사람들이 가장 선호를 합니다.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64억에서 74억 이렇게 찍혀 있는데 시그니엘 같은 경우는 100평, 110평대 110평대는 또 호화주택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잘 알아보고 사셔야 되고, 110평대 북향을 바라보고 있는 I형 타입은 100억 이상에도 실거래가 찍혀 있긴 합니다. 시그니엘은 타입에 따라서 실거래가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 다음은요, LCT. 부산의 LCT도 갔다 왔고, LCT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뷰가 좋아요. 앞에 해수욕장이 있고요, 뷰가 그냥 뭐 이렇게 쭉 뚫려 있습니다. 쭉 뚫려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저는 이 바다 뷰가 별로였어요.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게 뭐가 좋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LCT 여기가 뷰가 되게 좋은, 그래도 나는 로열 호수였거든요. 일로 보면 시티뷰가 보이고 정면으로 보면 바다가 보였거든요. 되게 좋은 호수였는데 망망대해를 바라보니까 저는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차라리 적당한 높이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뷰. 왜냐면 한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강이 흐르면서 건너편에 빌딩들과 아파트들이 있고 도시에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건 엄청 좋다라는 느낌을 못 받아. 처음에는 우와 이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망망대해 엄청 뻥뻥 뚫려 있어요. 저기는 뭐 이렇게 쫙 보면서 섬도 보이고, 여기 보면 뭐 아파트들, 뭐 조그만 아파트 빌라들도 보이고요. 높게 있으니까 뭐 뷰는 뭐 당연히 뻥뻥 뚫려 있고 영구 뷰라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DH 아너힐즈, 개포동의 대장주 아파트 중에 하나죠. 아너힐즈는 뷰가 뭐 되게 멋있는 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똑같이 생기는 아파트들 뒤에 뭐 산이 좀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런 건데, 아너힐즈 뷰의 특징이 뭐냐? 숲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숲뷰를 좋아합니다. 한강이 보이는 것보다는 서울숲이 보이는 게 더 좋고 산이 보이는 게 저는 심리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링턴, 여기는 현석이 집이었는데 57평형 해링턴 뭐 스퀘어 센트럴파크, 여기 현석이 집이었는데 풀 대리석 인테리어 집 소개해서, 사실 저는 이 인테리어 너무 촌스럽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했는데 뷰는 멋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부영이 안 올라왔다. 여기가 부영 부지입니다. 부영이 이렇게 올라오면 막힐 겁니다. 아마 부영 부지가 없을 때에는 한강뷰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특히 야경이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천 센트럴파크 프로듀서 서밋, 왜 이렇게 분양가가 비쌀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정부 청사 조경이 제일 잘 해놨어 하면서 뭐 여기 정부 청사가 있죠. 여기가 단풍이 되게 예뻐요. 과천의 아파트들을 가보면 스카이 라운지 같은 걸 다 해놨거든요. 커뮤니티에다가. 커뮤니티 가서 뷰를 보니까 과천이 녹지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동네예요. 산 있고 단풍 들고 이러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게 두 가지를 함의하는 거예요. 자연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나 예쁘고, 등산로도 있고 산책하기 좋고 좋다. 녹지가 많아서 유흥가도 없고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과천은 이용할 만한 근생상권이 없어요. 되게 불편해요. 테이스트가 좀 높으신 분들이나 취향적으로 고급 라이프를 즐기고 사셨던 분들은 과천에 살면 굉장히 불만족이 많이 생기죠. 시골 신도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뷰는 저는 이런 산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단풍이 들었을 때 과천을 딱 내려다보면 되게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좀 막혀 있었죠. 여기는 좀 막혀 있었고, 이게 막혀 있다라고 해도 동과 동간의 거리가 넓기 때문에 뭐 되게 답답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막혀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늘이 좀 안 보이니까 이런 건 좀 답답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여의도가 한눈에 보이는 트럼프 월드 2차, 당시엔 호가가 50억이었는데 지금은 뭐 호가가 더 높겠죠. 트럼프 월드 2차인데 뷰가 쫙 내려다 보여요. 뻥 뚫려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뻥 뚫려 있는데 여기가 다 저개발 구역이고요. 지상철이 지나갔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멋진 시티뷰가 아니라 약간은 지저분한 시티뷰라서 그렇게 멋있진 않았어요. 솔직히 뷰가. 트럼프 월드 펜트하우스였는데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62평을 저희가 뭐 항상 2번이나 갔었는데, 근데 여기 62평은 그렇게 뷰가 좋은 호수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렇게 좀 앞에가 다 막혀있고 아크로스홀 포레스트가 뭐 다 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기본적으로 뷰는 다 좋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호수가 있고 막혀있는 호수가 있어요. 막혀있는 호수는 뷰에 포커싱 되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부영 부지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안 막혀있는 호수도 부영에서 건물을 다 짓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건물과 건물 사이로만 보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매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부영 부지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반래퍼입니다. 40평대 풀 인테리어 된 집이었는데요. 반래퍼가 원래 뷰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반래퍼는 한강뷰가 나오는 곳이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나오면 시티뷰, 안 나오면 단지뷰, 안 좋은 곳은 그냥 앞동 바라보기, 이런 단지인데요. 여기는 그 40평대 중에서 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뻥 뚫려 있는데 그냥 설해마을이 바라보이는 그런 곳이었고, 여기가 힐스테이트가 있고, 여기 잠원초등학교가 있고, 잠원초등학교를 넘어서 설해마을이 보이고, 여기 산이 보이는, 레미안 퍼스티지는 뷰에 포커싱 돼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 근데 안에 잠원초가 있고, 여기 힐스테이트도 있고, 뭐 여기 다 상가도 잘 돼 있고, 이 앞에 반포천이 흐르거든요. 이 반포천이 산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는 어제 반포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뷰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아리팍하고 원베일리에 비교해서. 삼성동 헤렌하우스, 고급 빌라인데 헤렌하우스 2인데요. 여기 펜트였는데 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헤렌하우스 2의 가장 큰 장점은 테라스에 나왔을 때 이 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 해맞이 공원인가? 뭐 그렇잖아요. 여기 이 공원이 헤렌하우스 바로 앞이라서 헤렌하우스가 이런 건 좋은데, 헤렌하우스가 생각보다 되게 싸요. 펜트하우스라고 해봤자 반포 9평만큼도 안 해요 요즘에. 근데 왜 여기는 뷰도 이렇게 좋고 한데 싸냐?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량도 되게 좋고 여러 가지로 인프라가 좀 떨어진다. 대신에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테라스에 럭셔리하게 파티를 할 수 있는, 여기 잠실 종합운동장도 보이고 시그니엘도 보이고
보이고 여기 한강도 멋지게 보이고 하는 굉장히 멋있는 뷰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용산 아스테리움 50평. 아스테리움은 용산 민족공원 개장이 호재가 있는 곳이죠. 언제 개장할지 모르겠지만 아스테리움에서 보는 이 뷰가 너무 멋져요. 숲뷰입니다. 용산공원 뷰입니다. 현재는 용산공원이 개장을 안 했고 아직까지도 미군 기지의 잔존물들, 건물들이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공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가 공원이 될 거라서 공원을 바라보는 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원이 완전히 개장이 되면 이런 뷰가 나옵니다. 여기는 완전히 녹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용산구에 있고 완전 한복판 도심지에 있는데 이런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공원 뷰를 가질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니냐. 아스테리움이 주변이 저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동네가 용산역 바로 앞에 있고 나가면 다 상업지라서 사람이 살기엔 이상적인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족공원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가격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뷰는 녹지를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이 되게 안정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뷰는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녹지 안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서 푸른 녹지가 쫙 펼쳐져 있는데 저는 이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거래 가격을 보면요, 21년에 한번 실거래가 됐는데 54평이 32억 5천에 됐고 그 이후로는 실거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매매가 여기는 매물도 잘 안 나오고 실제로 거래도 잘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호가는 되게 높은데 그 호가대로 거래되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지무비집 300만 유튜버의 집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77평. 여기 뷰가 굉장히 좋았죠. 사실 지무비집도 완전 로이로스는 아니에요. 중간에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또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뷰가 아주 멋집니다. 여기가 서울숲이 쫙 보이고요. 성수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까지 보이고 시계가 좋은 날은 첼리트숲까지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한강뷰는요, 한강이 굽이치는 걸 보면서 숲까지 같이 있는 이 뷰가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서울숲이 쫙 보이고요. 여기 남산이 보이고요. 서울타워도 보이고 한강이 쫙 굽이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굉장히 멋있죠. 우리나라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서 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77평 로요로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산, 서울타워, 굽이치는 한강, 다리 4개, 그리고 서울숲. 저는 이 조화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라이튼 여의도 55평, 48평. 여기도 뷰가 되게 좋았죠. 63빌딩이 쫙 보이고요. 이게 통창을 내가지고 전체 다 뷰가 보이게끔 설계를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 창으로 바라보고 여기 벽이 있고 이게 약간은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 창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만큼 뻥 뚫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브라이튼 여의도도 뷰가 굉장히 좋은 호수가 있고 뷰가 좀 막혀있는 호수도 있어요. 호수에 따라 다 다릅니다. 55평 44층 뷰인데요. 여기 남산도 보이고 뷰가 굉장히 좋아요. 이쪽으로도 여기가 앞동이 막고 있지만 여기가 워낙 고층이다 보니까 여기 건너편에 한강이 다 보입니다. 뻥뻥 뚫려 있어서 브라이튼 여의도도 고층에 뻥 뚫려 있는 곳은 한강뷰랑 시티뷰가 다 보인다, 멋진 뷰가 보인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48평형 48층인데요 되게 좋죠. 여기 63빌딩이 이렇게 보이고 이쪽으로 쫙 한강이 굽이치는 게 보여요. 여기도 한강이 다 굽이칩니다. 근데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서 봤던 한강이 굽이치는 모습이 더 멋있죠. 왜 그러냐, 성냥갑 아파트가 있는 것보다 숲이 있고 그걸 건너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멋있었고, 이 창의 크기, 뷰를 볼 때는요 이 창의 크기랑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창의 크기가 훨씬 크고 천정고가 높으면 더 멋있게 보입니다. 여기 48층 여기 보면 시티뷰가 굉장히 멋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의도가 용적률이 높은 업무지구다 보니까 이런 멋진 빌딩들이 보이는 그런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엘 110평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는 로열 호수였습니다. 북향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뷰가 좋은 곳이었고요. 시그니엘은 요 뷰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굽이치는 것도 여기서 보이죠. 여기도 한강이 굽이치는 게 보이는데 저는 멋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잠실에 똑같은 성냥갑 아파트를 막 이렇게 보다가 여기도 성냥갑이고 너무 높고, 그래서 저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서 본 뷰가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 유엔빌리지 한강뷰는 끝내주죠. 한강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강뷰라는 게 고층 아파트 60층, 70층, 뭐 50층에서 바라보는 뷰보다 저층에서 바라보는 한강뷰가 저는 훨씬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엔빌리지의 한강뷰가 멋진 이유는 저층에서 한강뷰가 보이는데 보이는 요 부분이 뻥 뚫려 있잖아요. 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 뒤로 테헤란로와 도산로의 고층 빌딩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 뷰가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눈높이에 한강이 있다 보니까 한강이 감성적으로 다가온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위에서 바라보면 나 성공했어, 지방에서 올라와서 나 서울에서 성공했어,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한강은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뷰는 이런 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얘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좀 높게 지으면 여기는 좀 막힐 것 같긴 해요. 여기는 좀 막힐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으로는 거의 영구뷰라서 뷰가 되게 좋았었습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38평 여기도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는 한강이 잘 안 보이거든요. 여기가 고층이 아니라서. 근데 서울숲이 거의 눈앞에서 보이는 그런 느낌이어서 숲속에 있는 정말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40층대 30층대보다는 뷰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울숲이 그냥 바라다 보이고, 저층 아파트에서 보는 숲뷰가 왜 좋냐,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이면요, 물론 저층 아파트에 단점도 있죠. 저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음이나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소음이나 냄새 이런 게 좀 날 수 있는데, 저층에서 보면 이 사람 사는 맛이 난다? 정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여기서 지나다니는 걸 보면 좀 안정감이 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숲도
숲도 40층에서 내려다보는 것보다 10층, 뭐 7, 8층 이 정도에서 보는 게 숲도 훨씬 더 잘 보이고 봄이 왔구나, 가을이 왔구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느껴지거든요. 커피 한 잔 먹고 브런치 먹으면서 이 뷰를 보면 되게 좋겠죠. 뷰는 역시 좋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는 이런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둥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둥만 없었으면 180도로 딱 보이는데 어쨌든 이 창이 넓잖아요.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이 창이 굉장히 넓고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이게 개방감이 똑같은 뷰가 좋은 아파트들을 갔을 때보다 천정고가 높아서 개방감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대한민국 1티어 한강뷰 펜트하우스 원베일리 펜트입니다. 아크로솔 포레스트보다 뷰가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뷰는 압도적으로 펜트가 좋아요. 테라스 나가서 하늘, 남산, 한강, 한남 뉴타운 이쪽으로 보면 반포 쫙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용산이 쫙 보이고, 뷰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여기서 보는 탁 트인 이 뷰는 어디랑 비교를 해도 뭐 대한민국 최고의 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포도 이거 쫙 보이고 남산 쫙 보이고 한남 뉴타운 쫙 보이고, 뷰 이것보다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95평 펜트, 호가는 250억인데 펜트의 이 호가는 무시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보다 층고도 1m나 더 높고 공간도 더 넓은 곳이 최근에 180억에 거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250억 호가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거래는 안 되겠죠. 거래가 될 수도 있죠. 뭐 이런 건 너무 희소한 매물이니까 누군가 지를 수도 있는데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 어쨌든 뷰는 대한민국 최고였다. 제가 가본 모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여기보다 뷰 좋은데 나와봐 하면 없어요. 여기가 제일 뷰가 좋았어요. 여기 62평 아크로솔 포레스트 62평형인데 중저층이었어요. 10층대였는데 서울숲을 쫙 가로지르면서 이 뷰, 아까 전에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뷰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년 브라이튼 N40 90평대 펜트하우스를 가봤는데요. 여기도 뭐 뷰는 좋아요. 펜트니까 뷰는 좋고요. 뻥 뚫려서도 뷰는 좋지만 그냥 뭐 저개발 빌라 뷰예요.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고, 그래도 뻥 뚫려 있고 사생활 침해가 없고 막혀있는 부분이 없고 논현동의 저개발 구역이 보이지만 큰 건물들의 시티뷰도 같이 보여서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교보타워도 보이고. 근데 한강변 주변에 있는 그런 펜트하우스들의 뷰랑은 좀 많이 다르죠. 아까 전에 우리가 원베일리 펜트에서 봤던 웅장한 뷰 이런 건 없죠 사실. 여기는 논현동에 있는 아스티 논현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뷰는 그냥 뭐 앞에 그냥 오피스텔 뷰였습니다. 브라운스톤 레전드가 보였던 그런 뷰였고, 뷰가 특별히 좋진 않았던 것 같고요. 루프탑에서 보는 시티뷰는 멋있었어요. 시티뷰는 그래도 뭐 이렇게 건물들이 보이고 밤에 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요런 뷰고요. 대한민국 최대 규모 역대급 사이즈 신축 아파트 헬리오시티, 이 안에 있는 파크밴드 이 앞에가 걷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워낙 큰 단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길더라고요. 이 단지가 걷기가 좋다, 그리고 녹지가 많다, 그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는 특별히 뷰라고 할 만한 건 없었는데 파크밴드 쪽이 보이니까 안정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62평 탐방기 찍었을 때 여기도 뷰는 별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반포레미안 퍼스티지가 단지 뷰를 바라보는 곳이 보통 다 이래요. 레미안 퍼스티지의 가장 좋은 점은 이 나무들이 되게 많고요. 단지를 걷다 보면 숲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조경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요런 호수들 있잖아요. 요런 호수들. 저층이지만 요런 호수들은 이 나무들이 바로 보여서 이런 호수들도 뷰는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송도, 미래도시 송도를 잠깐 보면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랑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를 봤었죠. 송도는 미래도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송도에서 바라본 뷰는 좀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기획도시다 보니까 건물 하나하나가 되게 반듯하게 되게 미래도시처럼 외관을 좀 특화한 건물들이 많아서 멋있어요. 일단 뷰는 멋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49평인데요. 여긴 바다뷰 컨테이너를 싣는 화물선들이 막 지나다니는 게 보여요. 뻥 뚫려 있어서 멋있었는데, 저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LCT 뷰가 저한테는 그렇게 멋있는 뷰가 아니듯이 송도의 바다뷰도 저한테는 멋있는 뷰가 아니었어요. ASF의 도심과 숲이 같이 보이는 이런 뷰가 더 멋있었고, 송도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직까지 개발이 하나도 안 돼 있고 황무지처럼 버려져 있어서 횡한 느낌이 좀 있어요. 송도의 뷰는 시티뷰는 멋있지만 바다를 바라보고 이런 건물들이 듬성듬성 서 있는 이런 데를 보면 좀 횡한 느낌?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펜타포트 75평 펜타포트 뷰도 뻥 뚫려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천안이다 보니까 산도 보이고 뭐 되게 좋죠. 좋은데 아무래도 천안이 서울보다 도시의 개발의 밀도가 낮다 보니까 너무 좀 산만 많이 보이는 시골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서울 사람으로서 원베일리 펜트나 아크로솔 포레스트에서 봤을 때 뭐 숲과 한강과 다리와 도심의 건물 막 이런 게 보일 때와 산이 이렇게 많지 여기는 이런 뻥 뚫려서 뷰는 좋은데 시골에다 아파트를 막 세워놓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뷰가 막 되게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 속에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여기가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서 이건 좋았습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좀 시골 같지 않아요? 여기 전도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 과천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과천이 녹지 엄청 많고 뭐 살긴 좋은 것 같은데 과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요렇게 아파트들이 있고 사이사이 아파트와 뭐 이런데 보면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이 나죠. 지상철 지나다니고 여기 보면 다 산이고, 천안에 여기는 그래도 뭐 아파트들이 좀
좀 많아서 좀 괜찮. 이쪽으로 보면 좀 시골 느낌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더샵 스타시티. 여기가 C동 65평 거실 남향뷰입니다. 한강이 보입니다. 여기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쉽지가 않아요. 이미 용적률이 200%가 넘는 아파트들이어서 재건축이 쉽지 않고요. 여기는 저개발 빌라여서 그래서 당분간은 개발이 안 될 텐데 거의 영구뷰, 거의 반영구 뷰죠. 잠실 종합운동장이 보이고요. 시그니엘이 보이고 뷰는 뻥 뚫려 있어서 건대 스타시티에서 제가 봤던 이 호수가 뷰가 제일 좋은 호수예요. 남향으로 한강이 보여요. 그리고 북쪽으로 붙어있는 건대 스타시티는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상철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여기는 소리가 별로 안 들렸습니다. 건대 스타시티 중에서는 되게 좋은 호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도 내려다 보이고 건국대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뷰였습니다. 여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는 B동 56평 서브룸 북향 뷰예요. 근데 여기는 또 가로막고 있었어요. 앞에가 건물 틈새로 한강이 보이는 뭐 이런 뷰였고요. 옥수 리버젠, 옥수동에서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고 여기는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그니엘도 다 보이죠. 날씨가 좋으면 여기 시그니엘 다 보이는데요. 여기 성수동도 있고 이날은 날씨가 좀 흐렸는데 옥수 리버젠 중에서 뷰가 좀 안 좋은 데는 이렇게 안 뚫려 있는데요. 여기는 또 리버젠 안에서도 뷰가 되게 좋은 호수였고 동호대교가 그냥 보입니다. 거실에서 굉장히 잘 보였어요. 남향 뷰도 같이 가지고 남향이고 그리고 이 앞에 옥수 리버젠 요 앞에가 완전 저개발 빌라 구역인데 여기 보시면 신축 건물도 있고요. 리모델링한 건물도 있고 막 이래서 여기는 아마 재개발이 어려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영구 뷰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동양 쪽으로는 시그니엘 성수대교가 보이는데 이게 그 집주인분이 보내주신 사진인데 해가시면 굉장히 멋있는 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야간에는 이런 뷰가 나와요. 옥수 리버젠에서 뷰가 되게 좋은 44평형 아파트는 이렇게 좋은 뷰가 나옵니다. 야경 멋있죠. 강남에서 강북을 바라보는 야경보다 강북에서 강남을 바라보는 야경이 훨씬 좋아요. 강남의 이 불빛들 불야성들이 쫙 보이면서 야경이 펼쳐지고 이 동호대교에 있는 차들의 불빛 멋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뷰가 되게 좋았습니다. 네, 뭐야 이거 벌써 끝났네. 이런 벌써 끝났군.